자, 옷장 디펜스 코너입니다. 뭐 창과 방패의 싸움은 항상 우리가 반복됐던 숙제이기도 하고, 뭐 공격할 거냐, 수비할 거냐, 이것도 주시장의 이제 어려운 질문이죠. 근데 타이틀이 오늘 트럼프 관세 언급에 코스피 하락 전환 이렇게 타이틀이 나왔어요. 왜?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다 알고 있는데 좀 내용 풀어 보면은 글쎄요. 하여튼 두 분과 또 머리를 맞대보겠는데 일단 두 분 다시 자리하셨고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나와 있고요.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이제 타이틀을 쭉 깔았는데 왜 몰랐던 것도 아니고 유럽을 향해서 아까 이제 했는데 관세에 안 맞으려면은 미국산 에너지원 그러니까 석유죠, 석유 많이 가스 우리가 더 뽑아낼 테니 우리 거 사가. 그동안 당신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익을 났던 부분을 좀 상쇄시키면서 안 그러면 관세 매길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네. 우리는 사실 엄청나게 미국 걸 사거든요. 무기도 사오죠. 뭐 에너지도 물론 중동산이 많지만 미국산을 많이 사오는데 좀 더 산들. 그게 뭐 주식시장에 그렇게 악영향을 줄 만한 내용인가.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고민을 이렇게 해보면은 그렇다는 얘기여서 제가 틀린 건지 김종효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오늘 시장의 반응은 저는 뭐 다른 것보다는 환율하고 금리가 가장 민감하지 않을까라고 봐서 환율은 내려가고 있고. 네, 환율은 내려갔는데 일단 1,440원 아래로 급하게 내려갔다가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면서 다시 스물스물 좀 올라오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1,438원. 네, 그래서 환율하고 제가 보기엔 뭐 금리 이 두 가지를 보는 게 지금 정책이 나오면서 시장은 명확하게 종목을 갈라치고 있죠. 네. 피해주라고 생각했던 종목군들을 다시 급락시키고 수혜주라고 생각했던 종목은 뭐 특별한 호재 없이도 급등시키는 뭐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이 지금 명확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서 종목군들을 구분짓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 매일매일 쫓아가다가는 아마 뭐 투자의 관점에서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네. 제가 보기에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데 원화가 일방적인 약세였잖아요. 뭐 1,500원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었고 그래서 뭐 우리 돈을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는데 환율이 만약에 안정되고 미국 금리도 지금 4.5까지 내려갔는데 이 두 가지가 안정된다면 그렇게까지 우리가 벌벌 떨 일인가?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은 뭐 트럼프 대통령의 그 여러 가지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인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종목군들의 급등락이 굉장히 크게 엇갈리고 있지만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을 짓눌렀던 환율 불안과 그다음에 금리 불안이 만약에 안정된다면 이런 급락이 과연 본질까지 바꿀 만한 큰 상황인가? 그다음에 어저께 나타난 2차 전지의 반등이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본질적으로는 악재 거의 끝자락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네. 나왔던 건 앵커께서 지적해 주셨던 대로 알고 있던 악재가 결국은 확정적으로 가는 방향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까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저는 좀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어서 저는 두 가지를 보자. 환율하고 금리 안정이 나타난다면 뭐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이유가 있는가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참 뭐라 그래야 돼요? 외상성 증후군 트라우마처럼 뭐가 나오면 와 아니가 봐. 와. 네. 그러니까 뭐 트럼프 관세 와 했다가 조금 보편적 관세에서 좀 선별적 관세를 와 했다가 또 캐나다하고 멕시코의 관세 25%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거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야 돼? 그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맞나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워낙에 좀 그동안 자극적이었다 보니까는 정말 그런 말 한마디에 정말 시장이 좀 놀라기도 하고 네. 좀 기대가 커지기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미국 달러 지수를 지금 화면에 나갈지 모르겠는데 지금 달러 인덱스? 15분봉을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15분봉을 보시게 되면은 어제 달러 인덱스가 확 급락이 나왔다가 네. 또 오늘 아침에 확 급등이 나온 모습입니다. 뭐 급등까지는 아니고 108로 수직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108.5, 6 정도 되죠. 그러니까 저기 빠진 것 대비해서 올랐다는 이야기인데 네. 이 분봉을 보면은 변동이 상당히 좀 세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 이유가 뭐냐면 어제 같은 경우는 취임식에 있어서 원래 그 전부터 이제 취임과 동시에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랬던 건데 네. 그게 안 되다 보니까는 시장에서는 첫날부터 관세 부과하지 않네? 그럼 관세가 약할 수 있겠다. 그런 것 때문에 달러가 약해지기 시작했던 거고 우리 오늘 오전 중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에 2월 1일부터 관세를 부과할 생각이다. 네. 뭐 명령을 내린 것도 아니고 그런 인터뷰를 통해서 생각을 말했을 뿐인데 다시 관세 매기네라고 하면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사실 이 달러 인덱스가 이 변동이 좀 분봉상으로 좀 심하게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장도 걱정하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전반적인 그림을 본다면은 지금 금리하고 환율은 안정되고 있는 게 맞거든요. 그림을 또 하나 보시면 지금 보시는 거는 이 10년물 국채 금리인데 네. 계속해서 좀 내려오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결국 이제 트럼프 임기가 시작이 되면서 그동안 좀 우려했던 부분 때문에 올라왔던 금리와 환율이 전반적으로 좀 그 안정되는 분위기인데 그동안 어쨌든 뭐 우리가 뭐 연말부터 좀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좀 뭐 자그마한 말 한마디 놀라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에도 오늘 아침에 보시면은 외국 매수도 강하게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시장이 잠깐 흔들리고 있다.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결국 흐름은 이제 안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조금 전에 이 멕시코 관세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했어도 2월 1일 전에 또 뭔가를 얻어내게 되면 합의를 하는 거고 결국 뭔가 가져가기 위해서 관세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여타 국가들이랑 합의라든가 그런 협상이 되기 시작한다면 관세가 미뤄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또 됐다가 무언가 가져가면은 이제 끝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계속 좀 변동을 나올 것이고 아마 이런 변동은 제가 볼 땐 당분간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트럼프의 네. 말 한마디에. 변동성이야 뭐 잦아드는 거죠, 사실. 네. 뭐 왔다 갔다 하면 결국엔 진자 운동이 왔다 갔다 하면 결국엔 네. 오듯이. 그래서 그런 변동에 어떤 우리가 이제 일일비하는 것보다는 좀 그냥 큰 흐름을 보면서 네. 오히려 좀 아래쪽으로 변동이 나온다면 좀 추가하면서 생각하시고 네. 만약에 좀 약간 자신감이 결여돼 있잖아요. 네, 오버해서 올라갔다 그러면 또 수익 매도 하시고 그런 관점에서 좀 비중 조절을 하면서 좀 대응하신다면은 좀 편안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뭐 있습니다. 파도를 잘 타면 좋지만 거꾸로 타면 물 왕창 먹는 거죠. 근데 사실 저점에서 고점에도 한다는 게 네. 그거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상적인, 예. 네. 비중 조절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실 뭐 우리 원화나 우리 국채 금리도 잘 뭐 모르면서 이제 미국 달러나 미국 국채 금리를 얘기하는 것도 물론 그쪽에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연동되지만 순수하게 오늘만 놓고 봤을 때 아까 김종현 의사 말씀하신 대로 금리하고 환율 오늘 환율 내려가죠. 외국인이 원화 사요. 원화를 사면서 우리 국채 선물 10년물 국채 선물도 삽니다. 주식만 안 사요. 외국인이. 뭐 결국에는 그 깨우침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주식도 SK 하이닉스는 사요. 네. 근데 다른 거는 조금 더 뭐 주춤주춤거리고 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오늘 뭐 타이틀이 중간에 막 여러 가지 소란스럽긴 했는데 오우장 디펜스는 창을 한번 들어보는 건 어떨까? 예, 굳이 방패를 자제해야 되나? 뭐 제 생각입니다. 네. 두 분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결론은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지금 우리가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굳이 이제 공격적으로 간다기보다는 다만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네.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셔도 좀 늦지 않고요. 네. 그리고 사실 연휴를 앞두고 있다고 하나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작년과 상황이 거의 완전히 바뀌어 있기 때문에 네. 작년에 고점에서 내렸다고 한다면 지금은 저점에서 올라가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자신감을 갖고 정말 어려울 때 이제 우리가 좀 자신감 있게 대응했을 때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것들이 이제 큰 수익으로 돌아오는데 오늘 외국인 매도를 보고 제가 볼 때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단기간의 흐름이지 결국에는 나중에는 좀 이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환율만 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오늘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멕시코 얘기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관세가 무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무기를 쓸 일이 없는 것처럼 해버리면 당연히 그 협상력에 있어서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는 일부 멕시코라든가 캐나다 같은 경우는 관세를 말했던 대로 부과함으로써 당연히 국경을 접하고 있으니까 네. 국경도 올리고 네. 불법 이민 물론 캐나다에서 넘어오는 일은 없지만 멕시코에서 이제 막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온 것도 뭐 지금 그렇죠. 그런 것도 맞잖아요. 이제 그 너들이 막아라 왜 우리가 막아라 이런 것 때문에 좀 관세를 좀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워낙에 원하는 걸 얻게 되면은 이제 관세를 없애는 건데 일단은 무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일부 지역에서는 얘기했던 관세가 들어갈 것이다. 다만 그런 것들이 이제 협상용이기 때문에 단기간 우리가 좀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이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좀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그러니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김종인 기사님, 우리의 자신감이 결여된 지는 너무 오래됐어요, 사실 그죠? 안 될 거야, 막 이렇게 낙담하고. 그러니까 사실 오늘 트럼프 대통령, 뭐 남의 나라 대통령 그 취임식 이게 뭐 우리가 할 필요가 뭐 있겠나 싶긴 한데 그냥 이슈가 되니까 보긴 한데 부러움도 분명히 있죠. 자국 우선주의잖아요. 자국민 우선주의고.
우리는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그런 대통령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하여튼 뭐 그런데 자, 우리의 자신감을 어디에다가 빡 할 건지. 근데 지금 구간에 저는 핵심 포인트는 말씀드렸던 대로 환율하고 그다음에 금리만 안정세로 간다면 그렇게 저도 뭐 크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다만 지금 시장의 반등이 특정 종목을 중심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연초에는 반도체가 조금 올랐다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다른 여러 종목군들로 매기가 계속 순환하고 있잖아요. 뭐 물론 뭐 방산이나 뭐 조선이나 일부 종목군들 중에서 계속 쭉 고점을 넘기는 종목도 물론 있죠. 근데 뭐 그런 종목이야 좋은 가격에 사셨다면 계속 홀딩하면 되는 그런 장세이긴 한데 지금 구간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2차 전지처럼 어저께 하루는 굉장히 좋아 보였다가 네. 오늘은 그 이상으로 밀리면서 굉장히 두려움을 주는 종목들을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저께도 뭐 비교적 긍정적으로 말씀드렸고 저는 오늘의 급락이 솔직히 잘 이해는 안 가지만 뭐 실적 때문인 것도 분명히 있잖아요. 실적은 근데 뭐 안 나올 거라고 예고를 이미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실적은 뭐 시장 좋을 리가 계속. 없고 네. 그다음에 현재 구간에서 다만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은 거의 악재의 끝자락 아닌가? 다만 지금 받고 있는 보조금까지 다 끊어냈을 때 LG 엔솔이라든지 SK온의 실적이 더 안 좋아질 가능성 정도가 아마 문제일 텐데 뭐. 아마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더 뭐 법이 확정되고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 정도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결정했다고 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전기차의 설비라든지 이런 거 다 뒤집어 엎는 건가? 네. 그다음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태양광 다 뒤집어 엎어서 바닥에 묻을까?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미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데 잠시 반등했다가 제자리로 내려간다고 해서 그렇게 겁먹을 자리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두렵고 그다음에 뭐 화도 나시겠지만 아직은 버텨야 될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신규 매수 관점이라면 저는 이런 종목군들이 급락할 때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2차 전지 그 섹터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조금 뭔가 긍정적 고리가 있는 LNF 정도가 지금 테슬라의 신제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관심 가져도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가 조금 떨어지만 뭐 어차피 주식이라는 거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목적이잖아요. 자본 차익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선택을 어디 자신감 있게 창을 들이민다면 업종을 물어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섹터. 저는 에너지 쪽이 가장 강할 거로 보고 있는데 에너지. 예. 사실 뭐 에너지도 그렇고 뭐 바이오, 전력기, 원전 다 올라가겠지만은 어제 트럼프 취임식의 연설을 본다 하더라도 이 에너지 쪽에 좀 집중이 좀 많이 돼 있는 모습이고 네. 특히나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좀 보게 되면은 이 강한 미국을 만들겠다는 것이 결국에는 미국의 에너지를 팔아서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 이런 게 많이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동안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 원유라든가 가스를 어떤 환경을 생각해서 캐내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트럼프는 그것들을 반대했던 거고 오늘 이제 그 취임하면서 행정명령이 지금 그 북극까지도 이제 시추할 수 있는 그런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지금부터는 이제 화석연료 본격적으로 캐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 땅에 많이 묻혀 있다 보니까는 실제로 이 에너지 수요는 또 우리 AL 때문에 넘쳐나는데 네. 그런 것들을 못 채우고 있다 보니까는 트럼프 대통령도 하는 말이 지금보다 에너지가 2배는 필요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너지를 캐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면서 이제 그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그 많이 물건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는 그 계속해서 이제 미국이 무역 적자를 기록했던 부분이 환율 문제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제 흑자를 기록하고 미국은 적자였던 건데 결국 이제 관세를 올렸던 부분도 지금 에너지를 팔면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상쇄를 시키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국 에너지 쪽에 어떤 좀 힘이 좀 가장 강하게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 에너지 다음에는 이제 결국은 미국의 에너지를 채울 게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원전도 지금까지 한마디도 없었지만은 이제 엊그제부터 지금 트럼프 진영에서 원전 이야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원전도 봐야 되는 거고 또 전반적으로 금리가 안정된다고 한다면은 사실 바이오 금리에서 가장 민감한 게 바이오거든요. 네. 그럼 바이오도 봐야 되고 그래서 어느 하나만 콕 집어서 갈 것보다는 결국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시대에 있어서 가장 힘을 받을 섹터는 이제 에너지, 바이오, 전력기기, 원전 이 정도 단에서만 좀 우리가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꽤 괜찮은 뭐 25년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좀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과거에 미국의 최대의 수출 품목은 달러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미국은 제조업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조업을 주창하고 인쇼링이라고 하는 걸 바이든 정부 때부터 계속 주창했잖아요. 2차 전지 공장 미국에 들어와서 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막 져놨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보조금을 깎는다 그래가지고 저거 큰일 났네라고 막 우려하는 거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은 뭐 말씀하신 대로 공장 묻을 것도 아니고. 자, 미국이 제조업 국가로 이제 발돋움을 하고 변신을 하면은 그 제품들을 팔아야 되는데 달러가 수출 품목이었을 때는 강달러를 주장했죠. 기축통화에 대해서. 근데 이제 팔아야 될 때 과연 강달러를 계속 유지할까?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이제 달러는 서서히 꺾지 않을까. 좀 한 번에 달러를 확 꺾어버리면 또 이게 막 우당탕탕 거리니까 서서히 좀 낮출 것 같다는 저의 생각인데, 그렇다면 우리 환율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조금씩 특별하게 또 안에서 막 난리만 안 치면은 그러면 환율이 빵 튀는 거는 좀 잦아들고 서서히 내려가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거기다가 이제 BOJ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BOJ의 지금 뭐 컨센서스를 보면 1월 달에 뭐 금리 올린다는 게 10명 중 9명은 지금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본은 안 올릴 수 있어요. 일본은 보통 일본 정부가 이제 뭐 BOJ의 그립을 쥐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 뭐 이시바 정부의 그립이 세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뭐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지만,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BOJ의 총재가 나중에 나와서 이제 코멘트를 할 때 이번에는 뭐 이런 이유로 못했는데 다음에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면 또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엔달러가 서서히 또 꺾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BOJ가 금리까지 가속을 붙여주면, 긴축을 가속을 붙여주면 원하는 뭐 연동되는 효과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하향 안정성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요소까지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뭐 지금 주도주는 뭐 비교적 명확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락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그렇게 뭐 걱정만 할 시기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직기 이거 2.0에서 뭐 제2의 플라자 합의 이런 얘기도 있죠. 네. 엔화를 강제로 절상을 시켜버리고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는, 뭐 근데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은 아닐 수도 그러니까 있으니까요. 우회적으로 서서히 이 페달을 밟겠죠. 저도 뭐 원대한 얘기였고, 조금 지금 오늘 섹터 쪽은 움직임이 어떤가요? 제가 섹터를 잘 못 봤는데 도드라지는 섹터와 또 가라앉은 섹터. 가라앉는 섹터는 아까 2차전지 배터리인 것 같고. 그러니까 도드라지는 섹터는 조선인데 조선. 조선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오늘도 제일 강하게 올라가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에너지가 결국은 LNG를 시추해서 파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 조선주가 뭐 정말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건데,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조정은 아주 짧게 나오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다 보니까는 지금 대부분이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올라가고 있어서, 물론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만은 저는 지금의 부분은 상당히 높다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네. 조선 쪽도 괜찮고요. 또 조선 쪽에서 이제 기자재 같은 경우는 아직 못 올라간 기업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잠시 뒤에 그런 종목 하나 준비할 거니까는 좀 기대해 보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코스닥의 외국인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뭐 500억 정도? 네. 근데 이걸 좀 화면을 좀 잠깐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코스닥이 535억 매도를 하고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어느 걸 많이 매도하냐를 봤을 때 전기전자 쪽에서 391억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네. 내려서 보시면은 에코프로 BM, 네. 에코프로 합치면 한 150억 정도 되는 것 같고, 외국인 매도가. 그러니까 2차 전지를 주로 매도하고 있고, 지금 밑을 보시게 되면은 코스닥 제약 쪽에서 120억 순매수 잡힙니다. 순매수?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루닛 사고. 2차 전지부터 대부분 매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약 발전 사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로봇도 사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실리콘트 화장품도 좀 사는 것 같고, 파마 리서치. 네. 제가 보는 화면에서 외국인 순매수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조금씩 사는 것들도 있고요. 네. 뭐 화장품 같은 경우도 이제 물론 뭐 술 데이터 나오면서 아하. 약간 매수하는 것도 있겠죠. 그렇죠.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금리에 가장 민감한 게 바이오거든요. 물론 모든 성장주가 다 민감합니다만은 가장 조달금리에 민감한 게 바이오이기 때문에 결국 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가장 피해봤던 것도 바이오고요. 네. 그럼 그런 금리가 안정됐을 때 외국인은 과연 뭘 살까라고 봤을 때 바이오 쪽으로 들어올 거라 생각하고 있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닥 시장은 전체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이제 그 100억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는 다른 것들은 팔면서 오히려 좀 이 어떤 바이오를 사고 있다는 이야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결국 우리가 어떤 정책적으로 네. 뭐 트럼프 2.0 시대에 있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너지 뭐 원전 등등 있겠지만은 그 모든 걸 통틀어서 계속 지금부터 올라갈 종목은 바이오 쪽이 아닌가. 특히나 지금 가격적으로도 상당히 좀 많이 안 올라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 수급적으로 본다면은 결국 집 나간 외국인이 돌아왔을 때 바이오 쪽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도 좀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네. 한번 의견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집을 나가더니 오늘도 집을 나가고 얘는 아직 안 돌아왔죠? 아직 안 돌아왔구나. 예. 자, 그러면 전어를 구워야 되나요? 들어올까 말까 그러는데. 맞습니다. 네. 겨울의 전어, 가을의 전어죠. 자, 우스갯소리 한번 했고 이렇게 유한 거는 제가 보는 팩트는 외국인이 1,500억을 코스피에서 팔지만 사는 거는 SK 하이닉스 사고 HD 현대미포조선 사고 HD 한국조선해양도 외국인 순매수, 기아, 삼성전자도 외국인 순매수예요. 그죠? 그러면 시장을 파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뭐 파는 거야 뭐 차익이 좀 낮던 거를 좀 파는 거 일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뚜렷한 매도가 명확치 않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화를 바스켓에 담고 골드만삭스는 원화 매도에서 바스켓 포지션을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화가 그러니까 환율이 점점 내려갈 거라고 골드만삭스 걔네들이 꼭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그렇게 돼 있고 오늘 원화 사고 국채 선물 사고 국채 선물 반비 이상 오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금리 내려가고 주식만 지금 안 사서 이 주식 좀 사라. 네, 이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뭘 사면 좋을까? 외국인한테 조언을 좀 해주세요. 네. 외국인한테 조언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외국인도 의외로 멍청한 데가 있어. 그러니까 저는 뭐 상반기에는 뭐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서 부담인 건 분명하지만 뭐 조선업종의 주도주라는 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수를 끌고 가는 주도주가 아니라 수익률 측면에서 뭐 주도주라는 것은 뭐 부정할 수가 없고요. 이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두껍습니다. 조선 기자재도 지금 대부분 신고가죠. 그 다음에 뭐 피팅주까지도 이제 같이 움직이고 있죠. 조선주 내에서 제가 보기엔 지금 미포조선이 이렇게 급등할 만한 이유를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미포조선도 오늘 외국인 매수에 뭐 급등하고 있는 양상이고 그다음에 뭐 삼성중공업도 안 올라가다가 뒤늦게 막 급하게 그 쫓아가고 무거운 삼성중공업이 그렇죠. 사실 유상증자 때문에 예전에 속 시끄러운 데였는데 그렇죠. 이미 좀 많이 지나긴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봤을 때 이 상반기에 조선업종에 대한 어떤 부정적 평가를 내기는 어렵다. 다만 뭐 전문가님 의견이랑 저도 비슷한 게 뭐 좋은 가격에 미리 샀다면 모르되 네. 지금 가격에 또 오늘처럼 급등하는 날 쫓아 사면 뭐 다른 종목군들 막 순환 매도일 때 오히려 내 종목은 또 오래 쉬어갈 수 있으니까 아마도 비중 조절이라든지 매매 타이밍 정도는 신경 쓰실 필요가 있겠지만 조선주가 상반기의 주도주라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뭐 의심의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엔터주는 뭐 제가 작년 한 10월, 11월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그렇죠. 어쨌든 관세에서 가장 자유로운 업종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빅 아티스트들의 대거 귀환하면서 결국은 투어를 돈다는 거죠. 투어가 뭐 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2023년에는 약간의 지금 뭐 꼼수들이 있었습니다만 네. 음반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대거 실적이 올라왔고 그걸 더 끌어올리면서 2024년 실적을 좋게 봤던 거였는데 결국은 23년의 꼼수가 24년에 통하지 않았던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그 안에다가 아이템들을 넣어서 한 사람이 뭐 음반을 뭐 10장씩 사게 만드는 그런 효과들이 이제 2024년에 없었고 중국이 빠졌던 게 컸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올해는 뭐 될지 안 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됩니다만 시진핑의 방한 가능성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뭐 한한령과 관련된 얘기도 일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그걸 제외하더라도 소위 빅아티스트들이 돌아오면서 올해 매출과이익이 올라오는 가운데 작년에 주가는 계속 내리내렸기 때문에 네. 밸류 부담은 많이 덜어낸 상태에서 올해 실적이 좋아진다는 게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신규 아이돌 데뷔 이건 제가 보기엔 좀 결과물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빅아티스트들이 공연을 많이 한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엔터주들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엔터하고 묶을 수 있는 건 또 역시 화장품. 뭐 외국인 순매수에 뭐 약간 보이긴 해요. 하이브가 큰 금액은 아닌데 좀 있고. 그다음에 쭉 훑어보니까 뭐 아모레퍼시픽도 주가 완전히 뭐 엉망이지만 뭐 저기 순매수도 좀 보이고 그런 것도 좀 참고를 같이 해보시라고 제가 곁드렸습니다. 자, 김종영 의사는 또 오우창 디펜스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